자, 이어서 합시다. 부지런히 나갑시다. 수요일에 극한은 뭐 오래 할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수요일에 극한은 대소. 이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그 놈이죠? 샌드위치 정리. 자, AN의 값이 언제나 모든 n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항에서 10번째 항이면 10번째, 100번째 항이면 100번째 항상 bm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이랬을 때 이 두 개를 동시에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 얘가 만약에 수렴한다고 쳤을 때 이 수렴의 값은 여전히 이쪽 수렴값이 이쪽 수렴값보다 크던지 또는 같아질 수도 있다. 가 수열의 극한의 대소죠. 함수에서랑 똑같습니다. 다시 함수에서는 이게 fx 이게 gx였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였고, 수열에서 동일해요. an의 값이 bm보다 항상 같은 항에서 작다라고 했을 때, 언제나 작다라고 했을 때, 가령 이런 거죠. n분의 1이고 여기는 n분의 3이고, 그러면 항상 이 값이 크잖아요. 몇 배가 커요? 3배가 커요. 언제나.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극한을 때려버리면 이쪽이 여전히 클 수도 있지만 같은 경우도 생겨난다. 얘네들처럼 0으로 다 수렴하니까. 기억나시죠? 이거를 어디에다 써먹느냐, 가령 AN이 있고 BN이 있고 CN이 이런 거를 내가 관계를 안다면, 이런 식으로 항상 세 수열의 대소 관계가 이런 관계를 가졌다고 쳤을 때, 여기를 세 군데를 동시에 극한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쳤을 때, 만약에 AN과 CN은 극한값을 구하기가 쉬운 수열이고 BN의 극한값은 구하기가 까다로운 수열이라고 했을 때, 그때 얘가 알파로, 얘도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알파로 수렴하는 것을 내가 계산했고, 얘가 똑같은 알파라는 것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내가 계산했을 때, 답이 뭐이? 얘도 어디로 간다고? 알파로 간다. 이게 샌드위치였잖아. 이거를 함수에서는 별로 재미를 못 봤는데 수열에서는 재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 문제가 뭐냐면 10번이에요. 10번은 꼭 기억해 주세요. 나한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 제곱분의 사인 n 세타의 값을 구하래요.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얘를 극한을 구한다는 게 매우 까다로워요. 왜 그러냐면 n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어요.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내 말 이해되니? 답이? 그러는데 내가 이거는 알지. 사인 값은 뭐가 됐든지 간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사인 값이니까 전체 값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그 상태에서 요 값을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양수니까 부동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이런 것도 신경 써줘야 됩니다. 부동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양수여서 안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이 세 군데다 전부 다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극한을 취해주게 되면 얘가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죠. 이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러면 이 사이에 껴있는 얘도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다. 내 말 이해됐어요? 내가 구하기 까다로운 어떤 수열의 극한에서 이런 식의 기법을 써먹을 수 있다. 이거를 가장 잘 써먹는 곳은 나중에 나오는 삼각함수 극한이에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또는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로 간다는 걸 증명할 때 이 샌드위치 정리를 다시 한번 쓰게 되고, 이게 가장 적절하게 써먹는 예예요. 우리 곧 나와요. 다음 주쯤에.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삼각함수 극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식인데, 이 식의 값이 1이 된다는 사실이 좀 전에 방금 배운 샌드위치 정리 갖고 증명이 됩니다.
딱 이걸로 증명해. 샌드위치로. 왜냐하면 이 값이야말로 이거는 그나마 쉬워요. 이거 눈치 빠른 애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숫자다. 숫자인데 n이 무한대로 커지니까 이거 0으로 가지 않냐 라고 눈치 빠르게 계산하는 아이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굳이 샌드위치 정리를 사실은 안 써도 되는 기도 해. 근데 얘는 샌드위치 정리 써야 돼. 안 그러면 이 값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왜?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죠? 0분의 0꼴 아니에요? 그럼 0분의 0꼴의 기본 해결 방법은 뭐예요? 인수분해잖아요? 근데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할 방법이 없어요. 고등학교 지식으로. 내 말 이해됐어요?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방법으로는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갔다? 샌드위치 정리로 풀어나갔다. 다음 주에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까지 빠르게 복습 아닌 복습을 해봤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나만 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열의 극한 특유의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수열의 극한 특유의 문제. 자, 혹시 그거 아까 내가 중간에 살짝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하나요? 순수하게 여기다 쓸까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순수하게 수렴하는 형태가 뭐냐면 무한대분의 1 또는 무한대분의 상수값, 얘가 어디로 가요? 0으로 수렴하는 게 가장 확실한 수렴의 형태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열을 보면 등차 수열 한번 잠깐 살펴볼까? 일반항 어떻게 생겼어? 뭐 2n 플러스 1 뭐 이따구로 생겼잖아. 뭐 아니면 여기 마이너스 붙여도 돼.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전형적인 등차 수열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등차는 수렴 n이 무한대로 가면 수렴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생각해보세요. n 값이 무럭무럭 커져간다니까? 그럼 이거 전부 다 어디로 가요? 플러스 무한대로 가든지. 얘의 경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이해되지 않겠어? 이해되죠? 등차가 아니라면 이런 애들 뭐 n제곱 이런 애들일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 무한대로 갑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웬만한 수열은 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는 거야. 이런 애들이 잘 안 나와. 이런 스타일의 애들, 수렴하는 형태의 애들이 나올 수가 없어. 수열 자체가. 그러면 그나마 수열이 수렴할 수 있는 형태가 뭐냐? 수열 중에서 그나마 이런 식으로 수렴이 가능한 형태가 뭐냐? 그게 등비야. 그래서 등비 수열의 극한을 배워. 얘만 따로 딱 띄어서 배운단 말이야. 왜? 등비에는 이런 게 있거든. 등비, AL. 가령 예를 들어서 2의 n제곱. 이런 애는 나가리지. 얘는 무럭무럭 커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거 등비잖아요. 공비가 2분의 1. 첫째 항이 2분의 1. 이런 애들은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2의 n제곱분의 1의 n제곱. 근데 1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고 그래서 얘가 1이어서 얘는 0으로 수렴한다. 이런 게 가능한 애들이다. 그나마 가능한 거란 말이지. 수열 중에서. 그래서 등비 수열의 극한을 따지는데 그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죠? 우리가 A에는 AR의 n-1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등비 수열 안에서도 이렇게 생긴 애는 발산하는 거고 이렇게 생겨야 수렴하는 거잖아.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거 1보다 큰데 얘는 1보다 작은데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얘가 공비에 따라서 공비 R 값에 따라서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첫 번째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예를 들면 2라든가 마이너스 2 같은 거예요. 이런 애들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발산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면 2의 n제곱은 이렇게 썼고요. 마이너스 2의 n제곱 공비 마이너스 2잖아요. 이런 애들 어떻게 수열이 어떻게 형성이 돼요? 마이너스 2에 4에 마이너스 8에 플러스 16에 마이너스 32에 플러스 64에 마이너스 128 이따구로 가요. 그쵸?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의 절대값도 어떻게 돼? 점점 커가지. 그러니까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점 확 퍼져간단 말이죠. 이런 대표적인 발산인 거죠. 그러니까 공비가 1보다 큰 절대값을 가질 경우는 발산한다. 수렴하는 케이스는 공비가 1보다 작아야 돼. 얘가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금 봤잖아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애들 다 수렴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0으로. 이해됐죠? 이게 두 개를 놨더니 뭐가 하나 빠졌어? 두 개가 빠졌어요? 세 번째 공비가 1일 때 사실 이거는 약간 억지스러운 건데 공비가 1이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수열이 2 이렇게 무한 반복한다는 거죠. 공비가 2. 따라서 얘는 첫째 항으로 수렴하겠죠. 첫째 항 그 자체니까. 사실 억지스럽긴 하죠. 그 다음 네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2이면 얘는 첫째 항의 값을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 2, 다시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2면 따라서 얘도 발산하죠. 발산인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쓴다면 풀만을 반복하는 진동값이죠. 그래서 등비수열이 그나마 수열 안에서 그나마 수렴을 하는 건데 대부분 99.99%는 발산합니다. 수열은 일반항 자체가 여기까지 있어요. 99.99%가 거의 대부분 다 그냥 발산이에요. 사실은 진짜 코딱지만큼이 수렴을 하는데 그 코딱지만큼이 뭐냐? 등비수열에서 나온다고 엄밀하게. 그래서 등비수열 극한이라고 따로 배우는 거예요. 수렴을 해야 우리가 뭐 계산을 하든 말든 할 테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왜 등비수열 극한을 배우는지 알겠습니까?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렇다면 알겠어. 공비 갖고 따지는 건 알겠어. 그런데 만약에 그럼 이것도 약간 억지스러운데 A, R의 n-1제곱인데 얘도 정해져 있지 않고 얘도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둘 다 몰라. 얘가 수렴을 할 조건을 쓴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첫 번째, 공비 R은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또는 R이 1이면 되잖아요. 여기서 방금 봤듯이 첫째 항에 무관하게. 그렇다면 요거를 종합해서 쓰면 공비 R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어야 되냐면 요런 식의 범위를 가져야 되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2를 포함해줘야 되니까.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는 수렴 조건에서 이 좀 억지스러운데 첫째 항 자체가 1이면 수렴해요. 1이래. 0이면 수렴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수열은 뭐예요? 다 0, 0, 0, 0, 0이죠. 첫째 항이 0이니까. 그 안에다 뭘 곱해도 다 0이죠. 그래서 약간 억지스럽긴 한데 그래도 첫째 항도 모르고 공비도 모른다고 했을 때 논리적으로는 수렴하려면 공비의 입장에서 보면 공비가 이런 값을 가져야 되는 거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사항이에요. 외워서 푸는 거예요. 첫째 항이 또는 0이면 가능하다. 이 문제가 있어요. 바로 그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책에 13번에 나와 있어요. 13번 바로 볼까요? 이러한 수열이 있어요. 이러한 수열. 이거 집합기호로 썼으니까 이거 이 아래가 일반항이라는 거죠. 수열. 얘가 등비 수열이에요. 정체는.
근데 얘가 수렴할 조건을 생각해봐라. 그거에 알맞는 x값을 생각해봐라. 이런 뜻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x값의 범위. 자, 얘는 한 방에 여기도 n제곱이고 여기도 n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기는 이렇게 생기네요. 여기까지 있죠. 그러면 얘 특징은 첫째 항도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고 공비도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인 i예요. 첫째 항과 공비가 같은 i죠. 이렇게 생겨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때 위력을 발휘하는 게 이거예요. 첫째 항이 0인 것도 가능하다. 또 공비가 이거. 이 두 가지를 다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x 값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첫째 항이 0인 케이스는 x가 0이거나 2면 이 수열은 수렴합니다. 첫째 항이 0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공비가 x에서 x-2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뭐예요? 2차 연립부등식이죠. 요거 푸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 풀고 이렇게 하나 풀어서 동시에 만족하는 x를 찾는 거죠. 첫째 항은 금방 나왔고 공비 요거는 계산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은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인가요? 얘 넘어오면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거 뭐죠? x가 뭐만 아니면 되죠? 1만 아니면 된다. 맞습니까? 완전 제곱식이. 두 번째 식은 x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이 0보다 작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이거 뭐예요? 판별식부터 먼저 해봐야 되지? 과연 실근은 있을 것이냐? 오케이? 판별식 때려보니까 어떻게 돼? 양수네. 양수면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는 쉽게 안 되니까 뭐로 들어가야 돼? 근해 공식 들어가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근해 공식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 인수분해 되긴 되는데 쉽게 안 되는 놈인 것 뿐이지. 그래서 x는 1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1이니까 2. 따라서 얘는 x의 범위는 이거 어려워. 실제로 하려면 보면 1 마이너스 루트 2에서부터 1 플러스 루트 2 사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종합해보면 x는 1이 아니면서 이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 지금 딴 생각하다가 갑자기 저거 왜 하고 있나 싶죠? 딱 떠올렸어. 1을 빼면 따라서 x는 1 마이너스 루트 2에 1 또 1보다 크면서 x는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돼요. 따라서 내가 찾는 답은 x가 예이거나 또는 이 범위에 있으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답이죠. 예 또는 제입니다. 예면 첫째 항이 0이어도 되는 거고 예면 공비가 1보다 작아서 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뭐 마지막에 디테일 0은 이거 굳이 안 써도 되겠네요. 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2는 요 안에도 들어가 있네요. 이것만 쓰면 되네요. 요거 2보다 크네. 확실히. 그러면 2도 이 안에 포함되고 0은 이 안에 포함되고 요거 답을 요거만 써도 됩니다. 이거 굳이 따로 안 써도 됩니다. 알겠어요?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는데 요게 허접해 보여도 이거 외워서 풀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옵니다. 등비수열은 이해되시나요? 갑이나 왜 이렇게 흥미가 저 1도 없지요? 재미없어? 그냥 수업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만 있는 거야? 이거 비주얼이 쉬운 건 아니죠.
한번 그 두 번째 거 해볼래요? 13번에 두 번째 그 바로 옆에 거? 그건 좀 더 쉬워요. 영원아, 너 오늘 그러면 참석하고 갈 거야? 다 풀어봤어? 제 방학을 즐기고 있구만. 뭐 하면서 즐기고 있냐? 바다 갔다 왔어. 아, 친구들이 아니면 너 친구들이? 어디? 동해? 제주도. 아, 제주도 여기서 좀 갈만 서울보다 가깝겠다. 1시간부터. 아, 1시간밖에 안 걸려? 네. 1시간 조금. 많이 가깝네. 나 옛날에 일단 집에서 가야 되면 제주도 3시간 잡아야 돼. 여기서는 별로 안 걸리고. 근데 제주도를 가느니 그러니까 차가 막히니까 3시간 걸려. 실제 시간은. 강화도 3시간 반 걸려. 강화도 가는 장난 아니게 오래 걸려. 그래서 야, 이 시간이면 우리 집에서 속초까지도 3시간 걸리거든. 속초를 가고 말다. 키로수는 좀 많이 나와도 시간상으로는 그놈인 거야. 차 막히니까. 근데 강원도 갈 때마다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강원도 다닐 때만 해도 그 들어가는 길이랑 빠져나오는 길이 저기 김포까지 길이 하나야. 거기서 막히면 어디 갈 데도 없어. 그냥 서 있어야 돼 계속. 그 차가 다 빠질 때까지. 지금은 아마 바뀌었겠죠? 사람이 좀 많이 사니까. 옛날에는 길이 진짜 하나밖에 없어서 강원도에서 돌아오다가 지친 기억밖에 안 나요. 돌아오는 길이 너무 지옥 같았어요. 갈 때는 좀 분산됐는데. 갈 때는 제가 하나도 안 먹겠었어요. 평일에 갔어? 아니 주말에 토요일에 출발했는데
적당한 때 갔다 오고 1박 2일. 나 아침에 좀 일찍 출근 10시? 근데 사람이 10시면 원래 일찍도 아니잖아. 근데 요즘도 거기 뭐지? 그 칼국수집 많고 막 그래? 네. 칼국수 먹었어요. 저도. 아 여자들이 칼국수 먹어요? 네. 예전에 칼국수랑 포도 먹었는데. 포도요? 네. 제주도에 포도 동산 많이 지었어 과거에. 지금 모르겠어. 포도를 거기서 많이 팔고. 제주도는 그 뚝방길이 좋지. 그게 좀 길잖아 방주도. 거기 차 세워놓고 바다 구경도 좋고. 좋았겠네. 아씨 나도 바다 구경하고 싶어. 풀어봤어? 답 나와? 이거 꼭 풀어야 돼 봐.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부터 풀었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살짝 백해서 11번으로 갑시다.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을 따로 독립적으로 다루는 이유가 수열에서 유일하게 수력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분모가 커지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11, 12, 13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11번에 보시면 이런 수열이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거 하나가 수열입니다. 이 통째로가 하나의 수열인 거예요. 일반항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일반항의 수열을 단순하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얘 그냥 굳이 따지다 보면 뭐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스타일의 수열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게 사실은 9의 n제곱이잖아요. 여기가 사실은 9의 n제곱이라고. 여기는 8의 n제곱. 여기는 8 곱하기 8의 n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9분의 1 곱하기 9의 n제곱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스타일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스타일은 기본이 뭐죠? 여기서 커가는 이놈으로 나누기죠. 이해됐습니까? 나눠놓고 봤더니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1 마이너스 여기가 9분의 8의 n제곱이 될 테이고 얘는 8 곱하기 9분의 8의 n제곱이 될 거고 이걸 노리고서 하는 거죠. 마이너스 여기는 9분의 2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넘어간 겁니다. 여기서 아직 등비수열이니 뭐니 이런 거 나온 게 아니에요. 아직은.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이거 전체가 하나의 수열이고 그 수열의 극한을 조사해 보라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 스타일이야. 따라서 나는 무한대로 커져가는 그놈으로 분모 분자를 나눌 거다 이거지. 나눠놓고 봤더니 그때 뭐가 등장한 거예요? 얘네들이 등장한 거예요. 얘네들. 이게 뭐예요? 등비수열이에요. 얘가 요 노란색이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을 봤더니 공비가 9분의 8, 9분의 8이에요. 다 1보다 작네? 그럼 공비가 1보다 작으면 다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한다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이 다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수렴이니까 극한의 성질을 활용해서 얘의 값을 수렴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한 번에 1 빼기 0에 0 빼기 9분의 1 따라서 마이너스 9분의 1로 이 수열의 극한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가.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여기에 등비수열이 나오는 거, 등장하는 거, 그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아, 이거 뭐 틀렸구나. 여기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얘 역시 등비수열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첫 번째 이거 자체가 일반항입니다. 하나의 수. 그랬을 때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스타일이다. 그때 내가 해결하는 방법은 요걸로 나누기를 하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무한대를 빼도 무한대로 가는 거. 그러면 얘 지금 정확하게 보면 이 루트 안에 있어서 그런데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 차라리 3의 2n 제곱 플러스 2n 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위아래를 뭐로 나눠야 좋겠어요? 여기에 3의 2n 제곱의 루트가 있으니까 3의 n 제곱으로 나누기를 해야 된다는 게 보이시죠? 내 말 이해돼요? 이거 어차피 제곱해서 들어가면 얘랑 똑같아질 테니까. 위아래를 나눌 때 9의 n제곱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3의 n제곱으로 나눠야 된다고. 왜? 루트 안에 있어서. 그 얘기 하고 가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3의 n제곱으로 위아래를 다 나누면 여기는 1 플러스 9분의 2의 n제곱이 될 거고 3의 n제곱으로 나누면 여기는 3이 남았을 거고 얘는 2 곱하기 3분의 2의 n제곱으로 될 거다. 요거 이해되세요? 식이 이렇게 바뀐 거 이해됩니까? 3의 n제곱으로 나눴을 때 여러분 이해돼요? 이거 할 수 있으면 돼요. 혼자서. 자, 얘 0으로 수렴하고 얘 0으로 수렴하죠. 왜? 우리가 다 분수여서. 따라서 얘의 값은 3으로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3번은 똑같 이거 뭐 할까 말까? 3번은 아까 나왔던 그놈이에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밑이 3이고 여기 2야. 밑이 이쪽이 더 크지? 그럼 얘가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엄청나게 빨라져. 나중에 가서. 이해됐어? 그럼 얘 뭐야? 무한대로 가는 거야. 애초 풀 필요도 없어. 그런데 얘를 이렇게 풀어보자 이거지. 3의 n제곱으로 묶으면 1 빼기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0으로 갈 테니 얘는 1로 갈 거고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곱하기 1에서 얘 값이 발산한다. 이렇게 되는 수학적으로. 이해되시죠? 네, 요게 왜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을 배우는지에 대한 실제 예전.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수열을 얘를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수열을 적절한 숫자로 위아래를 나누게 되면 그때 등장하는 게 등비수열이 등장하는 거고 공비가 1보다 작은 공비가 되면 걔네들은 다 0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12번 아까 나왔던 거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의 n제곱 곱하기 an 3의 n 플러스 2제곱에 4의 n 플러스 2제곱 더하기 2의 n제곱 곱하기 an 이 값이 2로 수렴을 했더라. 그때 an의 극한값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된 거죠. 자, 얘 쉽게 푸는 방법은 뭐예요? 정식으로 풀까? 쉽게 풀까? 쉽게 푸는 방법. 수렴값을 물어봤다. 그 얘기는 뭐야? 얘가 수렴한다. 사실상. 그치? 얘의 수렴값은 알파다. 라고 생각했을 때 n을 적용을 해보면 얘가 무한대면 무한대다. 왜? 여기 4의 n제곱이 있고 여기 막 3의 n제곱이 있고 막 이러니까 따라서 위아래를 뭐로 나눈다? 4의 n제곱으로 나눈다. 그럼 여기가 an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9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으로 나눌 것이고 이거 이해되죠? 여기는 4가 남을 것이고 여기는 2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an으로 나눌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얘가 알파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 수렴, 얘도 수렴이죠. 이거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합니다. 얘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해요. 요거 알파로 수렴해요. 따라서 이 모든 값은 알파 빼기 0에 4 더하기 0, 즉 알파분의 4가 될 터인데 그 값이 2라 했으니 따라서 알파는 수렴값은 2가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케이?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알파가 2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14번. 14번 별표. 아까 그 13번하고 14번은 두 개 별표 치세요. 이거 무조건 풀 줄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수열이 있대요. 이런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하는데 단 R은 뭐는 아니다? 마이너스 1은 아니다.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건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숫자가 다 가능하다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R의 값에 대해서 경우의 수로 분류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 이 경우의 수. 몇 가지 범위로 R 값을 범위를 나눠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R 값의 범위에 따라서 얘가 생긴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첫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라고 해볼까요? 그럼 R이라는 거는 2라든가 마이너스 2 같은 걸 뜻해요. 그러면 이 식은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은 얘 무한대로 갑니다. 얘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수열의 극한이. 그에 비해서 절대값 R이 1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R의 n제곱은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버리는 애가 돼요.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 스타일이 1 플러스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은 얘가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가 다 0으로 수렴해버려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R의 범위에 따라. 다시 요거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심플하게만 봐도 R이 1보다 크잖아요. 그럼 얘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에 해당하는 풀이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R이 1보다 작으면 0으로 가는 애가 되어버려요. R의 n제곱이. 그러면 얘가 1 플러스 0, 0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0으로 수렴합니다. 그냥 바로 계산이 되는 거야. 수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푸는 문제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R값에 따라. 그래서 반드시 범위를 경우의 수로 나눠서 계산해야 된다. 이 경우의 수로 나눠서 계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시험에 맨날 돼요. 범위를 나눠서 계산해야 돼요. 자, 이 경우 R의 n제곱으로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요. R의 n제곱분의 1에 플러스 1에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여서 이때 요게 0으로 수렴하죠. 따라서 얘는 1로 수렴됩니다. 1로 수렴. 이 경우 이미 계산 끝났죠?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해요. 마이너스 1은 제거하라고 했으니까 R이 1일 때만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돼요. R이 1일 때라는 것은 R의 n제곱 값이 그냥 무조건 1이에요. 따라서 1 플러스 R의 n제곱에 R의 n제곱 값은 1 더하기 1분의 1이 돼서 이게 2분의 1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 문제냐? 여러분들 미분을 하잖아요? 이게 뒤에 어딘가에 나올 텐데 얘를 참고 하도 다빈이가 흥미를 못 느껴서 아이씨 제곱이 아닌데 자 이거 뒤에 보이나요? 다시 그릴까? 이거 뒤에 보여? 다시 해볼게요. 이거 분필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러면 함수가 돼버립니다. r 대신에 x 집어넣으면. 이해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함수 gx 줄 거예요. 문제에서. 그게 뭐가 됐든 뭐 gx는 뭐 2차가 될 수도 있고요. 3차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지수, 로그, 상관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내 말 이해됐습니까? 그 얘랑 본질적으로 똑같은 애기 때문에 r이 x로만 바뀐 거기 때문에 얘 그림을 반드시 그려야 돼요. 교점의 개수를 세라 이딴 식으로 나올 거거든. 시험 문제에서.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를 x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쭉 나눠야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때 단 뭐 이런 건 써줘요. 단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이런 거 써줘요. 그래야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러면 이 그림을 이렇게 x가 1보다 큽니다.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일 때. 이렇게 나누어서 이 짓을 내가 스스로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표시를 해놔야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1보다 클 때는 다 뭐야? 1이지.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노란색으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는 0이죠? 답이라는 눈 떠나. 그다음 x가 1이면 얼마? 2분의 1이죠? 여기까지 이해했으니까 시험 문제 이따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gx를 만약에 2차라고 하면 2차라고 했을 때 얘가 a의 x 마이너스 n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야? 꼭지점의 값이 n,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a 값이나 n 값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만나는 2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교점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좁게 만들어지는 2차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교점의 개수가 두 개 나오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n 값에 의해서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그럼 여기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교점의 개수의 변화를 다시 뭐라고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HN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n 값에 따른 교점의 개수 변화. 이러면서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고. 내 말 이해돼요? 문제 0을 가르쳐주고 실제 시험 문제는 이쪽으로 내버린다고. 함수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 노란색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왜냐하면 여기를 변화 주거나 여기를 변화를 주게 되면 값이 바뀔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도. 그러면 이 그림이 이제는 1이 아니라 뭐 2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고요. 그거는 문제마다 그때마다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점의 개수도 매번 바뀌어요. 안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안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뒤에다가 뭐 하나 더 달아주면 되지. B를. 그치? 그럼 B 값에 따라서 안 만날 수도 있잖아. A하고 B에 의해서 막 변화하면 교묘하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단 말이야. 얼마든지. 그럼 0 나오는 거거든. 이런 걸 다 고려하라고. 이게 예전에 몇 번에 나온 거야? 20번, 30번 나왔던 문제들이야. 이게 과거 20번, 30 문제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얘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시작은 별거 아닌 걸로 시작하는데 끝을 이쪽으로 끝내버리면 사람이 미친다고요. 하기 정말 싫어지죠.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여기를 우습게 보지 마시라. 아까 그 13번하고 지금 이 14번은 결코 우습게 볼 문제들은 아니다. 뒤에 가서 미친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시간 좀 줄 테니까 우리 몇 번부터 풀어봐야 되죠? 유제 24부터 시작해서 28까지 29까지 있네요. 풀어봐야 되고 우리 승준인가? 이름 뭐야? 승준 맞나? 승준
국민이 있고 소민이 있고 그래서 색깔이 여기네요. 여기고 이것도 했고요 우리. 네. 그다음에 요거를 풀어. 차라리 이 밑에 보지 말고 여기 모르면 풀려도 써 있으니까 이해됐죠? 네. 이거는 개념 원리는 없는 건데 이거죠. 시그마처럼 수연의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해야 이걸 풀 수 있고 이거 기억나지? 뭐 나오나? 일반화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구하는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는 거. 네, 다시 기억해줄게. 점화시편에 가서 다시 복습해 보면 a m 플러스 1이 p 곱하기 am 플러스 q 1차 함수 형태라고 부르는 건데 그거를 해보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푸냐면 am 플러스 1 빼기 어떤 숫자인데 나갈까? p에 am 마이너스 즉 사실은 이런 식으로 특정 숫자를 집어넣어서 얘를 한 덩어리로 만들 수 있다면 얘는 공비가 p인 등비수열의 변화한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은 등비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am 플러스 1 빼기 알파로 쓰고 여기 앞에가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에 am 마이너스 알파라고 했는데 이 식이 곧 이 식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다면 과연 알파는 얼마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고 여기가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2분의 1 알파가 이 식을 정리했을 때 남았을 텐데 그 값을 2라고 하니 알파는 4야. 4라서 am 플러스 1 빼기 4와 이렇게 쓰면은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이 똑같고 아주 훌륭하게 요거를 하나씩으로 봤을 때 얘가 pm 플러스 얘가 pm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사실상 등비수예요. 그러면 pm은 어떻게 생긴 거냐? p1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으로 생긴 등비인데 b1을 계산을 해보면 b1은 a1에서 4를 뺀것이니까 a1이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 따라서 a는 얘가 am-4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1에 n-1 더하기 4로 쓰는 게 이게 일반이다. 쓰였네요? 이해돼? 이거를 수원 기말고사 때 봤죠. 근데 지금 까먹었다는 얘기죠. 그때 이거를 구할 수 있어야 리미트 a는 구할 수 있어요. 리미트 a 구하면 그냥 4죠. 이거 영어 번역입니다. 이해돼요? 내가 그랬잖아요. 수열의 기본적인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다시 이맘때쯤에 공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게 많아져요.